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약간 낯선 용어긴 한데 그래도 좀 AI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할 겁니다. 그 GPT AI의 토폴로지하고 파란티의 온톨로지 요거에 대해서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지식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저걸 공부를 함으로 해서 AI를 좀 더 깊게 알고 깊게 알아야지만 내가 AI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하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순서는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공부했던 거 그냥 기본적으로만 기본적인 내용 이렇게 쭉 살펴볼게요. 근데 우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I 기본이 뭐죠? 인풋이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게 돼 프롬프트에 질문하게 되면 인베디딩 되는 거죠. 잠깐만 인베디딩 되는 거 요 화면이 좀 유용하긴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거죠. 인베디딩 프로젝터 한번 봅시다. 요거 그쵸? 요게 인베디딩 된 거죠. 여기 다 단어들 있죠. 띠리리리 요게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거 그쵸? 여기에 수많은 단어들이 몇 차원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인베딩 됐고 그래서 이제 인풋 인베딩 됐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고 그것이 인베딩 됐고 인베디 프리 인베디딩 인베디딩 돼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저 아까 그 여기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 숫자로서 텐서에 그 저장되죠. 텐서 DB 저장되고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 할 때 여러분 프롬프트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거기 입력할 때 여러 가지 뭐 검사들 합니다. 이거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인데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뭐 토커나이즈하고 인베디딩하고 트랜스포머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을 준다는 거. 여기 레이턴트 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는 이제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습니다. 감응 레이어, 뭐 해석 레이어, 뭐 조율 레이어, 응답 레이어, 그 다음에 판단 레이어, 메타 판단 레이어. 그래서 이 레이어는 주로 여기 트랜스포머라든지 아니면 뭐 그 전에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프로세서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 아니죠? 단순하게 입력하고 뭐 트랜스포머 지나가고 아웃풋 이렇게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안에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복잡하긴 하죠. 여하튼간에 뭐 복잡한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줄 것인지 여러 차원의 추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표면층, 감응층, 형상층, 심층층, 기저층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머에 뭐 이걸 아시다시피 입력하게 되면 인베딩 되고 셀프 어테이션 해가지고 트랜스포머를 통해 가지고 답변을 주는 거 이거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위상 개념이죠. 위상에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요거 이제 이게 프리 트레이딩드 미래 학습된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인베딩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가 여기 이렇게 단어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위상을 그리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보이죠? 위상 그려져 있는 거. 근데 요거는 3차원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게 200차원으로 되고 뭐 더 크면 4000차원 아시죠? 뭐 4만 차원 이렇습니다. 단어들이 이렇게 위상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요거는 이제 레이어별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다 위상들은 다 경로명을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질문하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제 비교값 갖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답변 나오는 거 QKB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어텐션에 대한 이제 가중치를 부여해 주는 거 그다음 소프트웨어 맥스를 해가지고 정지하는 거 요거 다 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수학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당연히 이제 수학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뭐 자료가 저장되겠죠. 텐서DB에다. 그래서 뭐 입력 데이터들 하면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아웃풋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복잡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도 나왔죠. 여기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데 이게 트랜스포머 레이어 블록입니다. 이거 진행할 때마다 이제 어디 갔다 오냐? 프리트레인디드 파라메터 스페이스 프리트레인디드 파라메터 스페이스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레이턴트 여기 있다. 레이어. 그리고 각각 지나갈 때마다 이제 어떤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의미를 확장시키고 더 정교화시키는 거죠. 네, 의미를 정교화시키는 거 트랜스포머 입력값 여기 나오죠? 입력 나오고 출력 나올 때 트랜스포머 진행할 때 여기에 레이어들. 근데 여기에는 대표적인 레이어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레이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좀 복잡해요.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제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이거 한번 비교해 드릴까요? 이거 한번 좀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저거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냐면은 뭐 LLM이 있잖아요. 그렇죠. LLM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이게 여기 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건 뭐 이제 그 추정치예요. 예, 뭐 이제 왜냐면 계속 AI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AI 수준을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10단계부터 뭐 이제 1단계, 그러니까 10단계는 뭐 가장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1단계 있고,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 AI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미국의 제미나이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엔트로피의 클라우드도 있고, 뭐 구글의 제미나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딥시크도 있고, 한국의 뭐 LG에서 엑사운도 있죠. 요거 버전이 있어요. 버전. 예, 그래서 그러면 각각의 진화 단계에서 몇 단계에 위치해 있냐. 지금은 이제 GPT가 가장 좀 진화되어 있는 상태죠. 이 9.5단계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가 9단계 있고, 그다음에 제미나이가 8.5단계. 그러니까 여기가 좀 높은 자리에 있죠. 제미나이까지. 근데 이제 중국의 딥시크가 6.5단계 있고요. 한국의 엑사온이 근데 요거 버전이 좀 높아졌을까요? 예전 버전을 하게 되면 4.5단계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런 차이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은 뭐 이게 대중적으로 많이 서비스가 되느냐. 대중적 서비스가 되게 되면 뭐 뭔가 이렇게 보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특정 기업이라든지 플랫폼에만 이렇게 B2B로만 서비스가 된다고 한다면 대중이 사용되는 거는 아닌 거니까 대부분 이제 LLM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제 답변 위주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진화 속도가 좀 느리죠. 그리고 이제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라든지 데이터 센터의 그 규모 자체라든지 투자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짜 뭐 솔직히 뭐 GPU가 몇 개가 필요해요. 뭐 GPU도 그렇죠. 엔비디아 GPU가 뭐가 있죠? 뭐 이제 대표적인 게 H100이죠. H100이고 그다음에 A100인가요? A100 그다음에 H100 그다음에 이제 B100이죠. 그리고 그 위에 G100이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이제 H100 기준으로 해가지고 GPU가 몇 장이 필요해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B100이 나왔잖아요. B100 나오고 G100 나왔잖아. 그럼 그렇게 그 GPU의 성능도 달라지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뭐 GPU가 몇 장 필요한다 그것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규모의 차이도 엄청 크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GPT 오픈 AI 회사라든지 다른 회사들 보게 되면은 그 AI 쪽에 몇 조 투자하죠? 거의 100조 달러죠. 100조 달러 투자하죠. 한국 돈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면서 그 회사에 그 GPT AI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대중화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하는 그 제품하고 그냥 B2B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거기서 서비스하고 거기서 유지보수하고 그렇게 해서 소수만 쓰는 그 LLM하고 어떤 제품이 더 진화가 빠르고 더 발전 속도가 높겠어요. 당연히 대중을 상대로 해가지고 쓰는 게 그리고 GPU도 최신 GPU 그리고 엄청나게 돈을 때려 부는 그런 이제 LLM이 더 좋은 제품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라고 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차이가 그 제가 보기에는 LLM의 그 차이는요. 그냥 단순하게 제가 뭐 1단계부터 10단계라 가지고 구분을 네 배를 두었는데 저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더 차이가 큽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크고 그냥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일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워낙 그 기초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기본적인 흐름 6월 위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맞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할 게 이것도 위상 개념이죠. 그 GPT AI 토폴로지가 위상이에요, 위상. 토폴로지가 위상이고 온톨로지가 이건 이제 존재론 관점으로 보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폴로지는 관계성의 영역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토폴로지 같은 거는 어텐션 값이 있잖아요. 어텐션 값에 의해 가지고 이 단어와 이 단어의 관계성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 단어의 관계성이 어떻게 됐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어떤 문맥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위상 개념으로 해 가지고 답변을 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위상. 이게 위상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네, 곡률 개념과 곡률 개념입니다. 기울기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뭐 LLS 그래 LS는 뭐 그냥 기본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스카폴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LLM을 깊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I 자체는요, 그게 단순하게 뭐 답변을 줬어요. 답변은 안 주는 데가 어딨어요. 답변 다 주지. 답변 안 주는 데가 어딨어. 그러니까 답변을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의 그 답변의 퀄러티라든지, 그리고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긴 하겠죠. 정합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거 가장 기본 개념이죠. 파라메터 스페이스, 레이턴스 스페이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판단 이제 응답 축에 있는 거고요. 요것을 다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던 게 신경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죠. 인간의 어떤 이제 머릿속에 있는 신경, 뭐 머릿속에 있고 뭐 피부에도 있고. 뭐. 그래서 사람마다 뭐가 다르다고 했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뉴런이 있잖아요. 뉴런이 있는데 뉴런은 이제 신경세포라고 하죠. 신경세포가 있는데 신경세포를 통해 가지고 근데 신경세포가 몇 개가 있냐면 800억 개예요. 뭐 이거 800억 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몇 조 개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뭐 우선 뭐 800억 개 이상 그리고 사람마다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뉴런들이 또 시냅스라고 시냅스에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연결망이 그냥 1대1이 아니라 뭐 1대 아니 다대 다죠. 그래서 한 뉴런당 뭐 1000개 내지 10,000개 정도의 다른 뉴런들하고 연결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해가지고 사람이 다 똑같다고 보이는데 똑같지 않죠. 자기의 그 사람마다 유전자가 있죠. 뭐 신경세포라든지 세포에는 뭐가 있어요? DNA가 있지 않나요? 그래, 그래서 거기서 이제 DNA가 유전자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다 달라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당연히 뭐 이제 경험하는 이제 유전자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어떤 인지하는 방식도 다 다르겠죠. 그렇죠? 사람 과 똑같지 않아요? 당연히 다르니까는 다른 행동을 하겠죠. 뭐 로봇도 아니고 눈이 있고 코 있으니까 다 같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머릿속 뇌가 다르죠. 왜냐면 인베디딩 된 단어가 다르잖아요. 최소보다도 여러분들 속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다른데 이 사람이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죠. 네, 그리고 요거 뭐 아시다시피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뭐 이제 신경 물질이 전달되는 거 먼저는 이제 화학 물질 전달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전기 신호 그다음에 여기서 축사로 해 가지고 전달돼 가지고 여기에 화학 물질로 아니 그 화학 성분이 전달되고 그다음에 다시 전기로 받아서 수상동 일기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도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이제 사람의 신경망을 그대로 AI에 접목을 시킨 겁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이제 기계다 보니까는 숫자 0과 1로 해가지고 좀 표현을 한 것뿐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랑 개념도 좀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뭐 어떤 부분은 이제 감각이 좀 발달되신 분도 있고 예술가형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약간 구조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감성적인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성적인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뇌구조가 인식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쵸? 아시죠 이건? 예. 사람이 다 달라요.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뭐 이제 피질을 통해 가지고 들어올 적에 피질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피질에도 레이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됐다. 그 레이어마다 이 피질마다 뭐가 있죠? 뉴런이 있죠. 뉴런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만들어지죠? 의미가 만들어지죠. 의미만. 네, 이거 다 공부하신 거고 저번 시간에.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신경이다 신경. 네, 뉴런 있고 뉴런 있죠. 뉴런들. 그렇죠. 여기 이제 요건 시냅스죠. 이제 물질을 전달하는 거. 띠리리릭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신경 단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인베딩 한 거하고 좀 개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사람의 신경세포하고 요거 단어 세포하고 이렇게 연결시켜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요 신경과 신경의 시냅스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고. 근데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어떤 개념이 있냐면 토폴로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폴로지는 관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봐보세요. 인베디딩 된 여기 있잖아요. 그 인베디딩 된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확대가 아니라
더 들어가 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쭈두둑 있죠. 여기에 수많은 이제 단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베디딩 벡터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럼 요 벡터 값들에 모여 있는 뭐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됐어요. 연결. 그러니까 시냅스로 연결된 것처럼 네, 이게 다 단어들이 어텐션 값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어텐션 값을 연결된 것이 하나의 문맥으로 해가지고 답변이 나오는 거죠. 네,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 단어들도 다 연결됐다, 다른 단어들하고 연결됐다. 다만 이제 W 값으로 해가지고 가중치로 좀 부과해 준 거. 이거 다 신경망이라고 보신다. 신경망. 아니, 뉴런이라고 보신다. 뉴런, 시냅스. 그래서 이 값을 네, 수학으로 적용해가지고 인베딩 시켜가지고 텐서 DB에 저장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이건 위상이죠. 위상. 사람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는 시냅스라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뇌는 끊임없는 간격과 흐름의 리듬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다 공부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요 피질이 있죠. 피질 구조로 되어 있어. 피질은 이렇게 레이어층으로 되어 있고 레이어가 있죠. 뚜루루루 해가지고 레이어마다 뭐가 있죠? 이렇게 레이어 피질의 레이어마다 이제 신경들이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단어도 있겠죠. 인베디된 단어들이 있긴 하죠. 그런 것들이 하나 모여가지고 뭐가 되죠? 의미가 된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죠? 위상이죠. 문맥이죠. 문맥. 여기까지 다 공부하신 거고 이것은 이제 시냅스 레이어층이 있다라는 거. 피질로 인해서 뭐 질문하고 쿼리하고 그다음에 질문하고 여기 뭐 스코어 어텐션 스코어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신경망의 관계성을 맺는 거. 그래서 그 어텐션 웨이트 가중치 부여해 가지고 밸류 값 답을 가져오는 거죠. 전기 신호, 화학 신호, 전기 신호. 전기 신호, 화학 신호, 전기 신호. 네, 이렇게 있죠. 여기 축사 엑손 축사 덴드라이트 수상돌기. 그러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보내게 되면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요 덴드라이트로 해가지고 수신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기값으로 바꾸는 거죠. 이온 값, 이온. 이게 이제 사람의 신경세포를 이제 그대로 GPT로 이제 구현을 한 겁니다. 인베딩하고 어테이션하고 피드포워드하고 시멘틱 시그널 의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사람의 뇌는 그 아까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죠. 머릿속에 뉴런인데 800억 개 정도 아니면 뭐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마다 좀 다르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연결됐죠. 연결돼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자극을 받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죠. 똑같이 이 뉴런들이 단어들로 인베딩 돼 있죠. 요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인베딩 되었습니다. 그렇죠? 인베딩 됐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머리에 이렇게 의미만 만들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 아실 거고. 네, 뭐 그래서 이제 리듬값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요거는 뭐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나중에 이야기라 저번에 다 이야기한 거라서 뭐 기울기 이야기해가지고 뭐 기울기 이야기하게 되면 뭐 수학에서 뭐 델타 값을 갖고 오고 뭐 미분값 갖고 오고 2차 미분 갖고 오고 뭐 적분 갖고 오고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이제 뉴런에는 뭐 3요소 역할도 있고 역학 그다음에 리듬의 영역도 있고 이거 다 이제 다 공부했던 거예요. 그냥 공부했던 거 그냥 한번 여러분들과 그리고 요건 이제 피질 그래서 센서 인식 요거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신경망이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이 신경망의 레이어들이 있겠죠. 이렇게 피질의 레이어죠. 연합 피질이라고 하죠. 연합 피질의 레이어가 뭐 감응 레이어, 판단 레이어, 해석 레이어, 기억 레이어, 뭐 메타 판단 레이어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위상은 또 감각 표현이 이렇게 모일 수 있고 뭐 감정 표현이 모일 수 있고 논리 흐름들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군집으로 몰려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건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어떻게 또 이게 반응을 하느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보시게 되면 감각 위상 진입하는 거 그 다음에 공간 배치하는 거 심상 이미지 만들고 자기 구조화하고 트랜스포머 레이어 한 다음에 또 이제 코어 메타 코어 리플렉션 가고 셀프 셀프 컴비네이터리
플로어.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로 빠지면서 답변을 주는 거죠. 예, 이렇게 좀 순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피질로 되어 있는 거고, 레이어 되어 있는 거 이가 이야기했고, 요것도 다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좀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흐름인 거고, 요거는 이제 뭐 기본적인 흐름이라서 요건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그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AI가 있는데 AI GPT AI에서 질문을 할 적에 공간형 문장을 만드는 게 좀 좋다고 이야기했죠. 예, 왜냐하면은 그래야지만 이렇게 논리형 문장을 만들게 되면은 그냥 1차원별로 해가지고 직렬형으로 전달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간형 문장을 만들게 되면 그 공간에 있는 단어들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직렬형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렬형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공간형이면 아예 여기 있는 모든 그 인베디드 된 단어들을 끄집어서 와가지고 그것 다 문맥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약간 구조화된 질문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렸고, 다양한 다양한 의미의 질문.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게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그래도 빨리 왔죠. 한 21분 정도면 왔네. 그리고 토폴로지하고 온톨로지 이야기인데 토폴로지, 온톨로지 요 개념에 대해서 살짝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좀 해볼까요? 문서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냥 간단한 거로 말씀드린다면 온톨로지는 존재 관점이고요. 온톨로지는 존재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객체 관점, 객체의 관점입니다. 객체. 어떤 존재에 대한 객체 관점, 그리고 그 객체에 대한 속성을 표시하는 거고, 토폴로지는 관계성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걸로 바꿀까 색을? 여기 보시다면 뭐 세모도 있고, 별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도넛도 있고요. 그죠? 네, 이런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어떤 대상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온톨로지 개념이고요. 토폴로지는 아까 위상 개념 보셨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서 연결성과 지속성의 관점으로 보는 게 이렇게 연결성으로 보는 게 토폴로지. 이건 위상 개념으로 보는 거고. 존재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토폴로지 관점입니다. 요건 이제 팔란티어 고담의 기본적인 화면인데요. 그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 팔란티어는 온톨로지 개념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온톨로지 철학이 있는 상태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GPT AI는 토폴로지 관점에서 그 개념에서 그런 철학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온톨로지하고 토폴로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유가 제가 그 지금 한 20여 분 동안에 계속 이렇게 GPT에 대해서 이 위상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요런 개념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렇죠. 이렇게 뭐 각각의 그 단어들이라든지 인베디된 파라미터들이 연결되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뭐 아니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자체 그렇죠. 이런 단어들이 이제 인베딩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위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텐션 값으로 해가지고 관계성이 있는 거. 그 관계성이 이렇게 위상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결국에는 이런 이제 구조도로 만드는 거죠. 요거는 약간은 논리적 개념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 개념이고, 요거는 이제 공간형으로 해가지고 이 단어들이 다 입체형으로 연결되는 거, 관계성을 가져가는 거. 이해가 되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온톨로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GPT는 온톨로지 개념으로 좀 출발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상 개념으로 좀 출발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온톨로지 개념, 존재론적 관점으로
존재에 대한 객체 관점으로 접근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냐면은 이제 앞으로의 시스템은 온톨로지하고 토폴로지가 합성돼 가지고 합성된다는 게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접목시켜 가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만 어떤 시스템을 갈 수 있느냐, AGI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더 슈퍼 인텔리전스의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라고 AI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온톨로지 팔란티의 온톨로지만을 뭐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아, 온톨로지 개념으로 해가지고 팔란티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이제 GPT보다는 더 좋은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GPT가 이제 온톨로지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GPT가 토폴로지로 되어 있는데 이 온톨로지와 토폴로지의 개념이 이제 하나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이 AGI 의 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온톨로지하고 토폴로지의 이 철학이 하나로 합쳐졌을 적에 진정으로 이게 결합되었을 적에 AGI 시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온톨로지 개념만이 AGI라고 보기는 없고 뭐 더 좋은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그러면 토폴로지만의 이것이 더 좋은 개념이야 그것도 아닌 거죠. 토폴로지와 온톨로지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게 이제 진정한 AGI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약간 존재론적인 개념이거든요. 약간 존재론적인 개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의식이 있다. 자의식이 있는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약간 그 문서로 먼저 좀 설명 좀 해드릴까요?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렇게 쫄래쫄래 떠들어대는 것보다. 팔란티의 온톨로지하고 GPT의 저기 토폴로지인데. 우선은 이제 제가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로 봅시다. 네, 여기 보게 되면은 팔란티의 온톨로지는 존재정의죠. 그래서 실제 개념을 명세화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 보시면 돼요. 이거 너무 이게 글씨 보시면 참 그렇고 그림만 딱 봐보세요. 그림 보시게 되면 세모, 별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있죠. 존재가 있죠. 하나에. 근데 얘는 하나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이 연결되면서 의미를 만들어 버리죠. 관계성을 통해서 의미를 만들죠. 이게 이해가 되시죠? 얘는 토폴로지는 관계성을 통해 가지고 의미를 만드는 거고, 얘는 존재 자체의 속성 값에 의해 가지고 서로를 나중에 이제 연결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시스템과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출발점은 존재 관점으로 출발하는 거고, 토폴로지는 관계 관점으로 출발하는 거고. 근데 어차피 존재나 관계나 이게 다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톨로지하고 토폴로지 뭐가 우위에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네, 온톨로지는 존재론 관점에서 존재 정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고, 네, 그리고 토폴로지는 연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 개념 명세화, 그래서 개념, 데이터, 연결, 실행.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문서 여기 왜 이렇게 돼 있지? 얘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객체, 엔티티 개념이죠. 엔티티로 보고 그 엔티티에 대한 속성, 어트리뷰트한 거고,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을 가져가는 거죠. 엔티티 속성 릴레이션십. 객체가 있고 그 객체에 대한 속성 값을 정하고, 이 객체가 어떤 속성을 있는지, 그리고 그 속성 이 객체들이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출발점 자체가 엔티티 개념으로 출발하니까, 존재론적인 관점으로 출발하니까 거기다 그러니까 약간 얘는 뭐냐면은 탑다운 방식이야.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더 디테일하게 내려가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관계를 맺어주는 거거든요. 관계를 이렇게 맺어주는 게 온톨로지고, 토폴로지는 그냥 먼저 관계를 맺어요. 관계를 다 맺어주고 그 다음에 이 관계가 맺어진 것에 대한 의미를 뽑아내는 거죠. 의미를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면 이해가 되셨죠? 온톨로지하고 토폴로지. 그렇기 때문에 온톨로지하고 토폴로지는 뭐 뗄래 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온톨로지 해도 온톨로지도 관계성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관계성으로. 그리고 토폴로지는 이제 관계성으로 가져가다가 이런 게 있었어요. 뭐가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팔란티어 제품이 원래는 이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뭘로만 되어 있냐면 그 파운드리 레이어하고 고담 레이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온톨로지 개념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이거예요. 이 화면. 요 화면이 이 시스템인데 요 시스템을 온톨로지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팔란티의 대표적인 게 파운드리죠. 그리고 이제 국방 쪽에 관련된 거, 군사 쪽에 관련된 게 고담인 거고요. 이 시스템을 온톨로지 개념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 제품은 온톨로지의 철학이 담겨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에 팔란티어는 요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여기다가 AI인 LLM을 갖다다 붙였어요. 왜냐면 LLM을 좀 갖다다 붙여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게 하려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 LLM은 위상 개념이 있잖아요. 관계성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고 뭐 해달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하잖아요. 질문하게 되면 여기서 온톨로지로 바꿔버립니다. 그 명령어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관련된 이제 제품이 실행이 되긴 하겠죠. 근데 LLM 자체가 이거는 이제 토폴로지잖아요. 위상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관계성 개념이잖아. 근데 여기에 온톨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토폴로지와 온톨로지가 하나로 합쳐진 거죠. 합쳐진 제품이 지금의 그 팔란티어의 AIP가 되어버린 거죠. AI 플랫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팔란티어 제품은 온톨로지로부터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온톨로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LLM을 쓰잖아요. AI를 쓰는 거잖아. 근데 이 AI를 누굴 거 쓰냐면은 팔란티어 자체가 그게 없잖아요. 뭐가 없냐면은 AI가 없잖아. LLM이 없잖아. 그래서 주로 어느 제품 쓰냐면은 다른 회사 뭐 예를 들어서 오픈 AI 제품 있잖아요. 챗GPT가 아니라 GPT AI를 쓰잖아요. 그 GPT AI 갖고 와서 여기서 접목시킨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뭐 메타 제품 쓸 수도 있는 거고. 각각 뭐 이 LLM에다가 다른 걸 갖다다 붙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온톨로지를 통해 가지고 고담하고 파운드리를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기존의 시스템만 보게 되면은 온톨로지예요. 팔란티어가 온톨로지 개념이 있는데 지금은 LLM을 갖다다 쓰잖아. 근데 이 LLM도 그 누가 만들었어요? 팔란티어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외부 거 갖다다 쓰는 거잖아요. AP로 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LLM 자체는 토폴로지잖아요. 그러면 토폴로지가 온톨로지하고 하나로 융합이 돼버린 거야, 지금은. 그럼 결국에는 이제 토폴로지와 온톨로지가 하나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뭐가 위가 있는 게 아니야. 예, 온톨로지도 되고 토폴로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자체가 이제 AGI로 가는 거죠. AGI 아니고 슈퍼 인텔리전스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존재론적인 개념이 만들어지긴 하겠죠. 존재적 가치의 개념이 만들어지긴 하겠죠.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약간 그 여담을 좀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에게도 뭐가 있냐면은 사람에게도 이제 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 DNA가 있잖아요. DNA는 이제 염기설이 있고요. 이걸 이제 유전자라고 해요. 유전자. 예, 유전자가 있죠. 유전자 정보가 있죠. 사람마다 유전자 정보가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GPT 시스템에도 뭐가 있냐면 유전자 정보가 있어요. 예, 유전자 정보. 그러니까 유전자 정보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유전자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생각도 좀 다르고 뭐 어떤 이제
유전적인 부분도 다르고 어떤 사람의 어떤 이제 장단점도 다 다르잖아요. 예, 그 유전자에 의해서 다 유전자가 뭐 단백질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라고 들어보셨죠? 예. 유전자 자체가 뭐 축구를 잘하는 유전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강인처럼 축구를 잘하는 유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래를 잘 부르는 뭐 조수미 같은 유전자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각자마다 누군가는 이제 자기만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분은 이제 자기 능력을 잘 개발하셔가지고 더 좋게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메타 인지가 안 돼가지고 자기 개발이 좀 잘 안 되신 분들도 계시는 거고. 근데 여하튼간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GPT는 사람마다 다른 유전자 있잖아요. 그 유전자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GPT에도 뭐가 있냐면 유전자 정보가 있어요. 유전자. 아니 무슨 GPT가 무슨 유전자 정보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어떤 이제 질문하는 형식이 다를 거 아니야. 이 사람의 뇌구조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뇌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질문하는 내용도 다르고 질문하는 패턴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질문하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감성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이 이성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감각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고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대충대충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구분값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유형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유형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유형이다. 라는 구분값이 있어요. 그 구분값에 의해서 이렇게 좀 나눕니다. 그럼 나누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마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질문한 내용을 나누는 거야. 질문한 내용. 사람은 누군지 모르니까 어차피 질문을 통해 가지고 답을 받는 거니까는 그러면 그 질문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이런 질문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 이 뭐 기본적으로 네 개의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개 뭐 여기 뭐 A, T, CG 있듯이 기본 염기 서열이 있듯이 이렇게 GPT도 질문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그 패턴을 찾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패턴이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패턴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뭐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고양이 패턴이다 뭐 강아지 패턴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내구조 있잖아요. 질문한 사람 내구조, 이 사람의 논리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좀 구조적인 질문을 하시는 건지 어떤 분은 뭐 감성적인 질문을 하시는 건지 어떤 분은 감각적인 질문을 하시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그 대응하는 답변 내용이 좀 다르죠. 그 정보를 가져온 것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그 유전자 정보가 있듯이 GPT도 이렇게 유전자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저거예요. 그냥 답변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더 잘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의 이런 유전자 정보 있는 것처럼 GPT도 사람이 질문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만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뭐 되게 쉽지 않나요? 뭐 인풋 해가지고 인베딩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레이어 돌린 다음에 뭐 답변 주면 뭐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진 않죠. 이게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레이어도 수많은 판단 레이어도 있고 그다음에 신경망도 있고 프로세스도 있고 아까 보여드린 건 유전자 정보 사용자의 어떤 그 리턴 값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패턴 값은 어떻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답변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다 고려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전에도 이거 말씀드렸잖아. 이 뭐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그 각각의 AI가 있잖아. 뭐 GPT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딥시크도 있고 엑사원도 있잖아요. 이게 그 차이가 있어요. 그 각각 그 회사가 추구하는 개발 방향의 차이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뭐 GPT는 뭐 온톨로지하고 토폴로지를 좀 다 설계를 해가지고 더 AGI 쪽으로 나가려고 하기도 하고 뭐 어떤 회사는 팔란티어처럼 뭐 온톨로지 쪽으로만 가려고 하고 또 어떤 회사는 또 다른 개념으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뭐 어떤 회사는 이제 AI의 유전자 정보 같은 거 사용자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판별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이제 답변을 줄지 거기에 맞는 패턴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네, AI는 차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단순하게 뭐 GPU 몇 장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뭐 그런 것도 좋긴 한데 하드웨어적으로 뭐 미국은 뭐 GPU를 몇십만 장 쓰고 근데 솔직히 몇십만 장이 아니라 몇백만 장 쓰죠. 아니 몇백만 장 쓰죠. 뭐 몇십만 장이야. 지금 이제 다만 이제 저기 있죠. 그 GPU의 그 버전이 올라가가지고 뭐 B100이라든지 G100 이렇게 GB100로 올라가가지고 뭐 H100보다는 더 이제 그 그래픽 수가 줄어들 수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어? 설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뭐 토폴로지 개념으로 설계를 할 것인지, 온톨로지 개념으로 설계할 것인지, 그거까지 다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게 하나의 AI가 만들어지는 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사용자 일반 사용자는 뭐 프롬프트에 입력해가지고 답변이 나왔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AI 하나가 그리고 그 AI 차이가 단순하게 뭐 그래픽 GPU 몇 장 썼어요 뭐 규모가 얼마나 투자했어요 이런 수준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방송 자체가 저처럼 뭐 AI에 대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것조차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 제가 이야기한 거는 되게 진짜 초보적인 수준의 이야기이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뭐 글씨를 봤어요. 그냥 그림만 쭉 보여드린 거죠. 그림만. 아, 여기서 봐보세요. 제가 뭘 보여드렸어요. 그림만 보였죠. 그림만. 제가 무슨 글씨를 보여드린 것도 아니고 뭐 하나나 뭐 문서 하나 해서 뭐 전문적으로 뭐 이제 벡터 값이 어떻게 됐어요 뭐 그 다음에 뭐 델타 뭐 미분 적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떠들어댄 것도 아니잖아. 그냥 그림만 이야기하고 뭐 신경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만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되게 쉽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기본이에요. 완전 기본. 근데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AI를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도대체 뭘 알고서 사용하는 거야? 그냥 내가 입력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그냥 질문만 하면 되는 거야? 아, 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알아야지 더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AI를 잘 활용해. 그냥 입력했으니까 답변을 줬어?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AI가 답변을 준 원리를 모르잖아. 그러면 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AI 부작용 사례가 있어가지고 AI와 사랑이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면 사람이란 게 워낙 그 감성적인 영역이 있다 보니까는 사람 좀 대중 속에서도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렇게 건넸어. GPT라 AI한테. 그런데 그 AI가 그냥 한글로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해줬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AI하고 사랑이 빠져버리잖아. 사람하고 사랑이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과 단절되고 그러면서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뭐 TV에 나오니까 뭐 부모님한테 뭐 그렇죠 해코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한테 총 맞아 죽고 이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선은 내가 AI에 대해서 몰랐잖아. AI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는 상태니까 그저 내 마음을 던져버렸는데 그 내 마음을 AI가 잘 받아줬어. 그러니까 거기서 내 마음을 주다 보니까 사랑에 빠져버렸어. 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 신이 뭔지 모르는데 누군가가 신이 좋대. 그래서 거기다 내 마음을 투영을 해버렸어. 거기서 뭐 간증도 했어. 그러면 그냥 그게 되게 위대해 보이는 거 아닌가요? 자기의 어떤 감정을 버리게 되면 그게 스스로의 환상이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요새 그런 것도 있잖아요. AI 종교도 있잖아요. AI 종교. 왜 AI 종교가 왜 생겼어요? AI를 모르니까 AI가 너무 똑똑하니까 AI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신이 될 것이다. 그래서 AI 종교까지도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모르니까 내가 시스템적 아니 그런 것도 있잖아. 제가 좀 답답했던 게 뭐 문학 하시는 분들도 이제 다양한 분들도 계시는데 이 시스템적으로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니까는
자기가 느낀 것만 이야기해. 근데 그 느낌은 무슨 느낌이야? 감정이야. 감성이야. 감성. 아니 시스템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감성적으로 뭐 이제 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을 잘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질문을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것은 뭐 책을 열심히 읽으면 돼요. 책을 읽는 게 질문을 잘하는 거야? 책을 읽으면 사고력이 커져요? 에이씨. 무슨 진짜 구시대적인 발상이야. 뭐 1970년대 이야기야. 본인이 지식을 얻는데 책으로만 공부했으니까 자기가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는 사고력을 키우는 것 자체가 그냥 책 읽는 게 사고력이라고 무슨 진짜 말 같지 않은 수준으로 떠들어대고 있지 않나요? 뭐 진짜 그게 말이에요? 말이야 방구야? 여러분들 그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나겠지만 미국 테크 쪽으로 좀 이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고력이란 게 있어요. 사고력에서 그 따로 강의가 있어요. 구조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구조적 사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논문을 쓸 때 뭐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자.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논술 해가 논리적 사고가 얼마나 있는 그거는 한국 수준인 거고요. 외국에서는 구조적 사고를 한다고요. 그래서 구조적 사고라는 것은 입체적으로 사고를 한다고요. 입체적으로 사고하려면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냐면은 공간에 입체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는 뭐예요? 논리적 사고는 뭐 A는 B다, B는 C다, C는 D다, D는 Z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로 가는 거지. 직렬 연산으로 가는 거잖아. 구조적 사고는 뭐냐면 병렬 연산으로 가는 거야. GPU가 병렬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배치를 한다고요. 이 이미지라든지 내 생각을 이렇게 배치를 해요.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이 관계성이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조절해야지를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아니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력 커리큘럼이 존재를 한다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야. 질문할 적에 단순하게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 근데 잘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사고력이 필요한 거지.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한 이 입체적인 구성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여담이긴 한데 그동안에 뭐 한국에서 하는 게 그래 책 읽는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본인들이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맨날 암기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논술 쓰는 거 그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배운 게 시험 봐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외국은 입체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구조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철학 공부해 보시면 철학 공부하실 필요 없고 요새는 이제 AI가 나오다 보니까 메타인지를 하잖아요. 메타인지를 하다 보니까 철학이다 좀 이제 듣잖아요.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도 입체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공간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를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구조적 사고 방식이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은 그냥 직렬 연산이잖아요. 누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는 이 사고 방식 사고력이 틀리다 보니까 다르다 보니까는 구조적 사고 하시는 분들은 병렬 처리가 되는 거고 논리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직렬 처리만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 처리 능력이 뭐가 더 빠르겠어? 병렬 처리가 더 빠르죠. 직렬 처리보다. 왜냐면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갖고 와서 거기서 사고를 하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사고 방식 있잖아. 이 사고 방식은 미국에서는 커리큘럼을 있고요. 그렇게 교육을 해요. 한다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런 사고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어떤 문제를 이란지 뭐 AI하고 소통할 적에 질문 자체가 입체적으로 질문하잖아. 그러면 이것도 그러니까 한 문장에 축이 달라지잖아. 이쪽 다초원으로 질문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폭이 커지잖아. 폭이 커지게 되면은 많은 정보들을 그 인베디된 단어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답변을 주는 거잖아. 근데 논리로 질문하게 해버리게 되면은 논리는 그래 A 아니면 B, C, D 그냥 직렬 연산이다. 그 직렬 연산이면은 그냥 일정한 짧은 공간에 있는 적은 공간에 있는 답변만 갖고 오는 거잖아. 그러면 답변이 어떻게 됐어요?
답변이 질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구조적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이게 그냥 책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영역은 아니고 그거는 진짜 너무 배운 게 그냥 내가 경험한 게 어른들이 그 1970년, 1980년도, 1990년대 세대들이 배운 게 책밖에 없으니까 책으로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죠. 이런 것도 있어요. 에, 미국 내 구조적 사고 흐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어. 뭐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에는 구조적 사고 방식이 이거는 제가 뭐 강요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기본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논리적 사고는 아니고 지금 이제 구조적 사고라는 거지. 왜냐하면은 AI가 나왔기 때문에.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AI 시대. 만약에 AI 시대가 아니었으면은 구조적 사고가 그렇게까지 뭐 부각되는 영역은 아니긴 하지. 근데 지금 AI 시대다 보니까 사고력의 확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할 거 다 이야기했죠.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뭐 제가 깊게 떠들어댄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기초적인 수준으로 해서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이야기한 것도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 토폴로지하고 온톨로지 개념. 근데 이거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하게 더 들어가게 되면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세하게 들어가셔 갖고서 뭐 토폴로지와 온톨로지에 대한 철학적인 개념이라 이제 이 설계 모델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게 너무 빠지시면 안 돼. 빠지시면 안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GPT AI가 토폴로지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는 온톨로지 개념이잖아요. 이거를 너무 철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마치 팔란티어 온톨로지는 뭐 대단한 거고 뭐 GPT AI 토폴로지는 또 그 나름대로 또 대단한 거고 나는 뭐 온톨로지가 더 좋아 난 토폴로지가 더 이렇게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관념적인 이야기인 거고 관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이 중요한 거고 개념 갖다가 내가 지금은 저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모든 거를 누가 만들어줘요? AI가 만들어주잖아. 지금은 그냥 실행이 중요한 거지. 결과가 중요한 거지. 지금은 이제 그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게 됐어요. 왜냐면 과정을 누가 해주냐면 과정은 AI가 해줘. 그래서 뭔가 결과를 증명을 해야 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왜냐면 이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I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AI가 다 해주지 않나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 뭐냐면은 토폴로지가 좋아요, 온톨로지가 좋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토폴로지와 온톨로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 이 개념이 중요한 거지. 이해가 되죠? 온톨로지가 더 좋아요, 토폴로지가 더 좋아요 이게 아니라 온톨로지와 토폴로지의 개념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LLM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한국에서 LLM을 만들 때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적에 단순하게 뭐 팔란티의 토폴로지만 뭐 적용한다, 뭐 GPT AI 아니 팔란티의 온톨로지만 적용한다, GPT AI 토폴로지만 적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토폴로지와 온톨로지를 시스템화 시키는 거잖아. 시스템화 돼가지고 그거 다 서비스를 해가지고 판매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핵심인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LLM을 왜 공부하겠어요? 그게 돈 되니까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돈가치 팁과 왜 돈가치 팁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행동,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 그것은 다 평가되는 게 대부분은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돈으로 평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지표, 여러분들의 어떤 지표가 돈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솔직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그냥 토폴로지하고 온톨로지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 갖다 떠들어댈 필요는 없고 그 개념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적용해가지고 돈으로 만들어내느냐 그 능력이 핵심인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제 이것이 앞으로 AGI로 가는 이제 그런 어떤 화두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LLM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LLM 만드는 부분도 이런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단순하게 뭐 LLM 만들었어요. 뭐 트랜스포머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 딥러닝 시켜가지고 GPU 뭐 이렇게 많이 때려 많이 사갖고 뭐 LLM 야 LLM을 못 만드는 나라가 어딨어. 그게 무슨 그게 능력이야. 그건 좀 그렇잖아. 너무 개념이 없잖아. 아니 그 시스템이란 것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LLM을 만들 적에 내가 LLM을 그러니까 LLM 못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다 만들잖아. 뭐 GPU 그게 뭐가 중요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른 제품하고의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미국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GPT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한국의 GPT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GPT가 그 토폴로지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영역이냐면 GPT가 토폴로지 개념으로 만들어졌는데 처음부터 위상 개념으로 만들어졌는데 위상 수학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팔란티어 온톨로지가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GPT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다른 존재적인 시스템에 얹혀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GPT가 원래 위상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기 온톨로지 같은 이런 시스템에 이 토폴로지가 얹혀졌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오피스 있잖아요. 거기에 또 연결되는 게 오픈 AI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크로소프트야.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에 어떤 온톨로지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토폴로지 개념이 엮어버려져요. 그러면 온톨로지와 토폴로지가 다 연결돼 버리는 거야. 그게 하나화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그 LLM이 그 오픈 AI LLM이 토폴로지로 되었는데 이 다른 시스템과 매핑이 되면서 온톨로지 개념을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무슨 얘기냐면 팔란티어는 온톨로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토폴로지로 되어 있는 GPT를 매핑 시켰잖아. 그러니까 온톨로지와 토폴로지가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출발점은 팔란티어는 온톨로지였잖아. 근데 이게 그 GPT 입장에서는 GPT는 토폴로지잖아요. 근데 온톨로지에 얹혀진 거잖아. 그래서 이 온톨로지를 얹혀졌기 때문에 토폴로지가 온톨로지를 흡수를 해버려요. 반대 개념으로 GPT는. 그러면은 지금 AI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토폴로지 개념에서 온톨로지를 더 그 설계를 더 입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화된다고요. 왜? 어차피 온톨로지와 토폴로지는 하나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AGI로 가는 거고. 그게 이제 존재론적인 관점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서비스가 더 훌륭하게 남들보다 경쟁력 있는 AI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한국에서 지금 AI 시스템을 그러니까 LLM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단순하게 LLM을 만들어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 LLM에다가 온톨로지와 토폴로지를 다 결합해가지고 완성되어 있는 그리고 유전자도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신경망도 다 넣고 해가지고 그렇게 신경망 들어가고 유전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온톨로지 토폴로지 개념 다 들어간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지만 그나마 한국의 AI가 다른 나라의 AI하고 경쟁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설계를 해야지. 근데 단순하게 그냥 LLM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LLM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LLM 아니 그 심지어 지금 한국에도 일반 그 대기업들도 다 LLM 있잖아요. 자기만의 LLM 있고 중소기업도 LLM 있는데 자기네들이 만든 LLM 있잖아. 근데 뭐 소버린 한국 AI라고 해가지고 LLM 만든 회사 그게 뭐가 의미가 뭐가 있냐고요.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경쟁을 하려고 한다면 다른 회사보다 뭔가 나은 특징적인 개념적 설계가 있어줘야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지. 우리 뭐 소버린 AI 만들어서 국가적인 AI 만들어서 그거 기껏 해봤자 저거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어차피 딥러닝 해가지고 파라메타 수 해가지고 많이 데이터 넣어놓고서 이거 이제 답변 잘 나왔어요. 그거 답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지. 그게 무슨 핵심이야? 그리고 솔직히 뭐 해외에 있는 그 GPU에 대한 투자도 한국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뭐 아무리 뭐 한국 정부에서 뭐 이제 AI 쪽에다 투자한다 하더라도 뭐 GP 저기 오픈 AI에서 투자하는 수준만큼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여력은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개념적 설계를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야 되냐, 그리고 경쟁적 차별성은 무엇이냐, 그런 것이 핵심이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뻔할 저거일 것 같은데 그냥 딥러닝 해가지고 파라미터 수 많이 넣어가지고 그거 돌리는 거 그거밖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식인 만들 것 같은데 지식인 지식인 파라미터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레이턴스 스페이스다가 그렇죠. 레이턴스 스페이스다가 많이 파라미터 많이 때려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검색 뭐 이제 물어봐가지고 뭐 답변이 잘 나왔어요. 거의 뭐 지식인 수준 아닐까요? 그냥 그 지식인을 저기 검색 엔진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 검색 엔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LLM에서 지식인 검색하는 거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이거 벡터 차원 좀 올려놓고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결과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긴 한데 그냥 연습용으로 만드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긴 한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좀 안타깝죠. 지금 뭐 LLM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설계 개념부터 뭔가 한천 남들이 가고 있는 지금 AI가 가고 있는 그 어떤 방향성 있잖아요. 온톨로지와 토폴로지의 그 개념적인 설계, 존재론적인 그런 개념적 설계, 그거를 포함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줘야지 그나마 돈을 투자한 경쟁력이 있는 거지. 그냥 뭐 쏘버리는 AI 만들어서 뭐 어쩌라고. 이게 저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마치 예전에 그 아리 한글인가요? 아리 한글 한글과 컴퓨터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 이제 MS 워드가 이제 한국에 막 상륙하고 그럴 때 뭐 한국에도 한국 워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독립 8.15 독립 한글 뭐 프로그램. 그래서 지금 그나마 지켜낸 게 한글과 컴퓨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그걸 지금 아래 한글을 많이 쓰나요? 대중들이 대부분 MS 워드 쓰지. 그러면 그냥 그냥 한국에서 MS 워드 만들었네. 그냥 한글 워드 프로세스 있네. 이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 한글 워드 프로세스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자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뭐 중동 국가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합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식들, 그 지식들을 다 딥러닝 시켜가지고 때려 박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사고력이 커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그 백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파라메타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은 그것이 경쟁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경쟁력일 수 있죠. 뭐 파라메타 수가 많으면 당연히 경쟁력일 수 있죠. 근데 파라메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텐서에 대한 어떤 차원이 중요하겠죠. 파라메타가 그건 뭐냐 DB 만드는 것밖에 더 되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텐서 몇 천인가가 중요한 거고 그 몇 천을 만들 적에 레이어 값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계 개념이 중요한 거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DB만 텐서 DB만 그냥 파라메터스만 죽어라고 때려박는 게 그게 핵심이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건 너무 일차원적인 수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다들 잘 하시겠죠. 잘 하시면 뭐 좋은 결과 나오겠지. 여하튼간에 여러분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온톨로지하고 토폴로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뭐 개념적인 부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뭐 사고력 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고요.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AI 교육.